네, 반갑습니다. 더이론 컴퍼니입니다. 제가 지금 양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할 곳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양산의 교동일동 미라주라는 그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고객님이신데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테리어를 다른 업체가 조금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또 찾는다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연락 오셨을 때는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많이 따져 보셨어요. 면허는 있는지, 뭐 사업장, 대표자, 그 다음에 장소, 정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하셨고, 이제 가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좀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랑 이제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업체를 바꾸게 됐는데, 최근에 또 저희가 현장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인터뷰를 조금 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인터뷰를 좀 하면서 상황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교동일동 미라주 아파트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현장인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인터뷰를 좀 하려고 오늘 방문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 여기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이제 인테리어 사기를 좀 당하셨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뭐 사기를 좀 당해서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업체를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인테리어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 어플이 있어요. 아, 숨땡이라는 이거는 제가 이름을 다 안 밝히겠습니다. 숨땡이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견적을 올렸죠. 견적 요청을. 네, 견적 요청 올렸는데 그때 아무튼 이상함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3-4군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만 답이 왔어요. 근데 이 업체만 유독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냥. 처음에. 처음에는 숨땡 어플로 일단. 네, 그냥 그렇죠. 견적 신랑이 비교만 해보고 싶어서 네. 금액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뭐 이제 사실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거기도 이제 견적을 한번 올려놔 보자. 네, 네. 견적을 알아놔 보자 해서 올렸더니, 다른 곳에서는 진짜 다 뭐 문자 하나, 톡 하나 왔는데 유독 이 업체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알게 됐어요. 원래 뭐 소개받거나 아시던 데나 아니면 이 인근에 인테리어 잘하는 데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시고 요즘에 어플이 많이 좀 발달돼 그렇게 있으니까. 소개도 받았고, 여기 이제 네. 아파트 상가에서도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 네. 스타일이 저희랑 또 안 맞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또 신혼집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싸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니즈를 그대로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해서 좀 여러 군데 많이 서칭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 서칭을 땡 네. 말해버렸네. 거기를 어쨌든 뭐 그 업체 전화까지 와서 일단은 어느 정도 픽스를 한 상태. 아니요. 그때도 이제 네. 숨땡 알아보기 전에도 다른 업체 방문도 했고 견적도 네. 받고. 네. 근데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네. 시세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한 5-6군데 견적은 다 받은 상태에서. 견적 이제 여러 군데 받고 최종적으로 한 3군데가 남았었거든요. 네네. 최종적으로. 음. 그 최종적으로 3군데 남았는데, 이 사기, 그러니까 사기친 업체 대표죠. 네.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양산 모 업체랑 그 다음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최종적으로 이제 다 그거를 하고 벌써 초이스 네네. 최종적으로 하는 네네. 업체가 있었는데 하기로 해놓고, 근데 이제 숨땡 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신랑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래서 신랑이 마지막 날 저한테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가. 그래서 계약하기로 한 날 오전에 현장에서 그분이랑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한 인생에서 거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면 원래 이제 계약하기로는 업체도 있었는데 이 숨땡 대표님이 엄청 적극적인 네. 네. 그런 이제 뭐 한 번만 뭐 만나보자 그죠. 미팅하자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그 업체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일날 현장에서 만났을 때 우선은 그냥 저희는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몰랐으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이 대표님은 다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거의 이제 견적이 거의 빠당빠당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얼마였지 아무튼 확 후려쳤어요 이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후려친 건 아닌데 안 하면 우리가 바보인 것 같은 느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저희가 신혼집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어떻게 예쁘게 좀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싶은 그런 게 있었겠죠. 네네. 다른 업체에서는 아 이건 좀 힘들다 했는데 이 대표는 자기가 경험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다 가능하다. 아. 그런 와중에 가격까지 자기는 이제 부산 업체인데 그 업체에 사기친 업체 부산 업체인데 양산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어서 네.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춰주겠다. 아. 예, 그게 좀 컸죠, 사실. 아, 금액도 맞춰줄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걸 저희 니즈를 원하는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 네, 다 아. 가능하다. 이 정도 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이제 후보에 올랐던 계약하기로 했던 그 모든 업체들 중에서 이 사임이 최종 제시한 금액도 제일 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 전에는 비슷비슷했는데 그날 막판 내록이 있다 하면서. 그날 아. 가격까지 어느 정도 맞춰준다 하니까 네. 저희가 눈이 돌았죠, 사실. 참 이게 뭐 저도 좀 이 업에 하고 있지만 뭐 저희도 항상 마지막 가면 견적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보면 금액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금액 이거 무시 그리고 못하더라고요. 무시 못합니다. 이분 그때 양산에서 자기가 딴 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 아. 한번 보러 오라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집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어요. 하나를 빌려놓고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지, 하는 그거 건지. 나중에 알게 됐잖아. 그 집도 알고 보니까 뭔가 공사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집 주인이 계약자가 빨리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아니면 뭐 계약대로 빨리 공사를 해놔라 이래 말하고 해놓으면 이제 잔금이라든지 뭐 돈을 주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집이 아마 그 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도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있는 집이었죠. 그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가서 보고 그래도 뭐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싫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그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신랑은 워낙 돈 그러니까 예산 그래 저는 아니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맞잖아. 맞긴 맞지. 근데 대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아,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돈을 써서라도 원하는 걸 하고 싶다. 근데 이분 현장에서 제가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일단 다 된다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이제 워치 녹음을 켰어요. 혹시나 나중에 말 바꿀까 봐.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는 뭐 증거도 됐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서 그게 필요하죠. 녹음. 그 어쨌든 그날 그렇게 현장에 보고 뭔가 계속 뭔가 그 분위기가 그 사람이 너무 주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그날 바로 가서 계약서 썼잖아요. 사무실 가가지고 뭐에 홀리듯이 진짜. 근데 뭐 스타일이었어요.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또 남자가 봤었을 때는 확실한 자신감의 차소. 내가 다 공사 경험 많다는데 해준다는데 금액도 뭐 딴 데보다 조금 싸. 이러면 그리고 이제 또 업체 미팅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또 마지막 가면 좀 지칩니다. 네, 그게 또 지쳐서 또 새로운 데 찾고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고 이게 좀 지쳤어. 네, 그게 막 나중에 되면 남자들은 내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시간도 많이 썼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믿고 가야 뭐 내가 이 사람을 본 게 맞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때부터는 후루룩. 약간 와이프는 이제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다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저는 또 그게 마음이 간 것도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가능하다 하니까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있어요. 너무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화해를 좀 하셨죠 이제는.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그러면은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업체가 이제 공사 계약하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도 엄청 빨리 했어요. 계약서 하고 그 바로? 다음날 바로 들어왔어요. 철거 와.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공정도 짜야 되고. 공사 공장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듣고 보고 대표님 인터뷰도 받고 그래서 공정표 달라 뭐 달라 막 서류도 달라 그래서 나름 공정표라는 걸 줬긴 줬는데 네. 그 공정 기일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철거는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계약은 바로 다음에 철거 들어갔지.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아다리가 맞았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공사하다가 조금씩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부분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초반기부터 일단은 대표는 현장에 잘 없기도 없고 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저 주명 대변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자기가 가구 업체 회사를 처음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가구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아. 자기가 가구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저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때 저 서재방의 책상이나 이런 것도 이런 다 것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가구를 맞추게 되면 뭐 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자기가 가구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 아일랜드 식탁 이런 것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이즈 다 맞춰준다고. 기성품 아니라 기성 규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목수들이 다 가구를 짜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합판 얇은 걸로. 합판 제로 홈바장이나 아니면 책상이나 목수들이 전부 가구를 짜고 있는 게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가구가 사실 조금 비싸고 가구는 1, 2년 쓰고 바꾸는 게 아니니까 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사실 인덕션이 워낙 좀 크고 무거운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저거 공사 목수들이 또 짜고 계실 때 물어봤어요. 네. 이거 나중에 휘지 않겠냐. 예. 이만큼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목수들은 또 목수들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시 받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일랜드 식탁이랑 이런 걸 짜는데 계속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에서 짠다고 했던 거를 목수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번 대표 그분한테 이제 질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계속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이 사람이 저희가 그러니까 중도금 처음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어. 엄청 빨리 넣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인가 있다가 바로 넣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계약금 넣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중도금 바로 넣는 것 같은데. 계약금은 공사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 40% 줬어요. 와, 계약금을 총 공사 금액의 40%.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지 4대 5대 40% 50% 10%였나 잔금이 10%였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거 좀 부담스럽다니까 그나마 잔금을 20%로 해가지고 40% 20%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와,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전에 벌써 총 공사 금액의 80%가 다 그렇죠. 다 들어간 상태. 그래서- 그것도 2주 안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처음에 계약금 놓고 그러니까 다음 중도금을 거의 일주일인가 있다 줬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일주일 사이에는 엄청 연락 자주 왔었어요. 그 대표한테. 아우 오늘 뭐 이런 공정했다 이런 막 사인도 열심히 찍어주고 막 그 깨톡에 글도 많이 남기고 중도금 놓고 나서부터 연락이 잘 안 돼. 연락이 그때부터는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조금 약해지는 거. 80% 돈이 들어가고 네. 나니까 그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짜 가구를 아까 목수가 계속 짜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공정표를 줬는데 제가 그 공정표를 보니까 공정이랑 이게 전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이. 늘어지던가. 네. 왜냐하면 목수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저런 거 짜고 있으니까. 계속 공정에 목수만 있고. 네.
계속 그리고 공주 목숨만 있고. 저희가 미치겠네. 근처에 있어서 거의 매일매일 현장을 왔어요. 그러니까 아, 모르니까. 그때는 열심히 근데 왔죠. 공사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이 우리가 간식이라도 좀 대주면 더 잘해줄까. 그때 그래서 매일매일 간식비로 많이 간식 썼습니다 사다 그때. 놔. 근데 대표는 현장에 없고 네. 현장 약간 감독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어리고 일도 모르고 저희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근데 그 현장 감독이 일주일, 2주일 상관으로 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 현장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니지. 그때 좀 이상하다 뭐가. 그리고 이제 대표한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좀 사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그때 우리가 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나?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이사를 들어오니까 그 약간 일낫의 희망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더 현장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언제 현장에서 대표님 만납시다 하고 자기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날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을 한 날도.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처음부터 그냥 그냥 몰랐어요. 그냥 작정하고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현장을 하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 그라인더를 하는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같던데 그라인더질을 하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주변에 민원도 엄청 들어왔어요. 담배도 엄청 핀다 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너무 더럽게 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에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한다. 민원은 민원대로 우리가 받고 현장 담당자는 없고 대표는 전화 안 되지. 그냥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완전.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냥 마감은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집도 이전 집도 다 정리를 해서 날짜는 정해져 있지. 그래서 마감만 어떻게든 좀 맞춰달라 하고 카톡에도 엄청 문자 남기고. 그 대표 특징이 대답은 엄청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80%까지의 대금이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당신 그쪽 업체랑 못하겠다라고 얘기됐었을 때 그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는 공정이 한 어느 정도까지 돼 있었어요?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표님 이거 확실해야 되는데 저희가 네. 못하겠다고 한 적이 한 전혀 번도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마감일은 맞춰달라. 마감만 우리가 맞춰달라. 이날 이사 온다. 그대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이제 19일 날 공사 마감일이고 저희가 이틀 뒤인가 이사를 들어오기로 하고 청소하게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아마 19일이었을 거예요. 12월 19일 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공사가 어느 정도는 됐겠지 하고 왔는데 바닥 하나도 없고 뭐 공사 돼 있는 것도 마감날에 없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직원 잡아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대표 어딨냐 하고 근데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리고 약간 낌새가 대표가 우리랑은 연락을 안 하는데 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재랑 이런 거를 약간 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놓고 물었어요. 직원한테. 우리 사기당한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장 직원도 뻥져서 이제 자기도 이제 사람인지라 죄송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사 못하겠다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겠다 한 적은 없고 그냥 어쨌거나 저희는 마감만 해달라 했고 저희는 사실 제발 마감만 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냥 뭐 마감 날까지 바닥도 하나도 안 깔려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그냥. 그 뒤로 그러면 이사 들어오려고 했던 그 짐이랑 다 맞춰놨던 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래서 되셨어요? 저희가 임시로 그냥 부동산에 가서 짐이든 뭐든 당장 넣어야 되니까 와 그때 내일 생각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그냥 우리가 임시로 계약을 했어요. 그냥 와. 못 들어오니까 하루 전에 저희 응. 계약하고 다음날 이사 왔어요. 응. 여기 못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여기 말고 딴데 딴 데. 오피스텔 같은 거 보여가지고 딴 데네. 와, 지금 또 짐이라도 생각해보니까 넣어야 또 되니까 확 올라오네. 끼워주고 그거 하고 그 이제 가전제품이랑 이런 것도 다 맞춰놨잖아요. 이 가구랑 가전제품이랑 전부 전화 일일이 다 전해서 연기시키고. 와 진짜 승질나네 이 얘기만 아,
그러니까 그때 엄청났어요, 생각하면 근데 약간 사람이 이게 뭐지라고 뻥지니까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지? 뭐야? 약간 계속 되묻는 거죠. 우리 사기당한 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같으면은 딱 이 정도까지 오면 저는 바로 사무실 그냥 바로 찾아갔을 것 같은데. 사무실에 찾아가도 없어요, 이 인간. 없어요. 아, 사무실에는 그냥 진짜 못 모르는 여직원 하나 박아두고 그 여직원은 그럼 가면은 뭐 사임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네. 없다. 그럼 맨날 뭐 어디 현장에 간다 하는데 어느 현장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 직원도. 그리고 그 마감 그르고 나서 저희가 그래도 그 여직원이랑은 계속 이제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으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걔도 좀 개심하게 마지막 문자가 저한테 그러니까 고객님의 그거를 자기네들이 담을 수 없는 그 자기도 사장님이 왜 이러신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도 뭐 되게 뭐 지금 얘기한 거면 그냥 뭐 지금 비디오 녹화하고 있어 이제 그냥 개소리죠. 자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기한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우리 편인 듯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되게 애정을 쏟았던 현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자기도 대표님이 자기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자기는 안 이제 된다. 그 대표와 한 통속이 아니다. 이걸 아니다라는. 약간 자기 나름 어필을 한 거죠. 아, 근데 어차피 사실 대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직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루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저희가. 뭐라도 해야겠다. 조서를 썼어요.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죠.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바로. 근데 이것도 일단은 저희가 일단 비슷한 일을 겪으면 안 되시겠지만 물론 다른 분들 혹시나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급하고 분한 마음에 바로 저희끼리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잖아요. 근데 일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변호사를 대동한 후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좋아요. 뭐가 지금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그 분한 감정만 갖고 가서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자료가 충분치 않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정황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데 특히나 요 인테리어 이 업체 이쪽 분야에서는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공사를 공정 기간 동안 마무리도 못했고 예. 그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금전적인 이유를 취득을 했잖아요. 그 그거는 80% 비용을 인정이 받아갔잖아요. 되는데 네. 공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기가 인정이 되려면 이제 그 변호사님 말로는 이 사람이 아예 공정을 안 하고 돈을 시작을 받고 안 했거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철거도 했죠. 뭐라도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거를 알고 계속 뭔가 하는 그러면 신용은 했던 사기죄 거지. 성립이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나중에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민사, 형사 동시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는 우리가 변호사님 대통해서 그래서 아까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그 부당 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아 승소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얘가 돈이 없으니까 아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어떤가요? 없어요. 이미 신용불량자에다가 뭐 우리 돈은 거저치고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못 내가지고 강공서에서도 이미 압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권 추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법은 이겼는데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채권 그 추심하고 당시에 있어요. 엄청 어. 그러니까 뭐지 소비자 보호원인가 어디지 다 했어요. 거기도 구제할 수 전화하니까 있는. 이미 그 사기친 대표한테 뭔가 건수가 많이 걸려 있대요. 와. 우리가 그 처음에 소비자 아는 보호원에 거죠. 전화하니까 아 이 사람 이미 뭐 하여튼 우리 전에부터 많이 있었겠죠. 이거는 저도 좀 몰랐던 건데 그러면 소비자 보호원에 뭐 이런 거 계약하기 전에 연락하면 이 업체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정보보호법 때문에 다 오픈은 못 해주고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막 얘기를 저희는 하니까 이미 이제 이걸 당한 사람이니까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이게 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네 네. 진짜. 그냥
내가 예산이 진짜 빠듯빠듯해. 그래서 이 공사는 내가 진짜 평생 살 집이니까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은 너무 빠듯빠듯해서 그러면 누구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돈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는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업장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 말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게 딱히 네, 없네요.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당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카페상에 이제 이런 인테리어 사기 업체 고발을 하는 그런 뭔가 카페 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나 하고 글도 쓰고 하니까 이 같은 업체에서 당했던 피해자들이 다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 안 해봤을까? 네. 그럼 거기라도 한번 걸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분 연락 주신 분들이 최근 사례도 아니고 뭐 이미 몇 년 전에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처럼 또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연락이 와요. 왜냐면 제 글이 거기 포스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어떡하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 그래서 피해자들끼리는 조금 연대를 하고는 있어요. 같은 업체 피해자들끼리. 한 개의 사건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지만 이게 사건이 여러 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힘이 조금 네, 실릴 줄 걸- 알았는데 네. 아니 근데 그렇지가 이게 않은가 봐요. 또 답답한 아. 게 저희가 그 이제 와이프가 글을 올리고 막 이러니까 피해자들이 연락이 왔댔잖아요. 네네.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다, 뭐 형사 고소도 해놨다, 그러니까 진정서 아니면 탄원서라든지 좀 작성해서 제출하면 힘이 실릴 것 같다. 제가 느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워낙 이제 어쨌든 그 일을 겪고 이제야 이제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걸 다시 막 스트레스 받기 싫은 근데 거지. 아니 최근에 당한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그분도 그러더라. 뭐 사실 소송은 그분들 말로는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야 하는 그건 거지. 맞지. 자기네들은 네, 맞아요. 하루하루 생계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냥 저희는 사실 주거고 또 딴 데 임대를 했었지만 그 다른 분 한 분은 당장 이제 상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소송하고 뭐 말고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네들이 다시 돈 들여갖고 고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장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탄원서 하나 적어갖고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에요.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쨌거나 한 명이라도 더 처벌받게 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할 건데 단 한 분도 안 근데 맞아요. 써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형사사건 들어갔을 때 저희 말고 이미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소송 그게 좀 과정이 이해가 이제 안 워낙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사건도 절로 이제 지방법원으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보충 조사한다고 또. 그냥 무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큰 돈이고 내가 여기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막 분노감에 형사고발도 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사라지고 있어. 맞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뎌지고 그것도 좀 네, 고객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그냥 인생에 한번 똥 밟았다 생각하자 하고 너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써달라고 하니까 그걸 막 떠올리기 싫은 거지. 죄송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뭔가 자기네들 되게 힘들게 그걸 했는데 회복하고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저희도 며칠 한두 달을 정신 못 차리다가 빨리 그냥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심지어 가서 타이어에 빵꾸라도 내고 올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무실에 불이라도 지를까 그냥 너무 분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없죠. 그거 무면허면은 고발했어요. 그것도 고발했어요. 네, 그거는 바로 그거는 약식 기소 나서 그것도 벌금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5천만 원 이하에 5년 이하인데 근데 자기는 큰데 돈 안 그거는. 내면은 뭐 벌금 형사 고발로 바로 되는 거는 이 사람이 그걸 안 내면은 이렇게 이제 뭐 근데 구속되거나 저희 건 말고도 지금 몇 건이 계류가 그거는- 돼 있고 정말,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지. 범죄자한테 관대한 나라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저희도 이번에 당해보니까
그 저희 사기친 그 대표 그마 그래도 엄청 오래됐거든요. 업력이 일을 네, 이 한지는 엄청 네. 오래돼서 보니까 아. 부산에 지점도 2개인가 3개 있고. 3개인가 있었는데 보니까 3개 있던데 아무튼 엄청 우와, 오래됐. 지점도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 유령 상가처럼 이제 사업장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군데 이제 브랜치가 있고 뭐 지금은 아마 업력도 지금은 없겠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사기를 쳐도 안 잡혀가니까. 나한테 아무 문제 없구나. 심지어는 폐업 신고 안 해요. 같은 사업자 번호 그대로 쓰면서 계속 그러니까 지랄을 완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기 쪽으로 그냥 이 어. 인테리어 사기 쪽으로 머리가 난 놈이에요 그냥. 좀 깐깐하고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했는데도 뭐가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웠다 하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아예 사기를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도 몇 와. 번 이 사람을 근데- 대면을 하고 보니까 소시오패스예요. 죄책감 일말 없고 그냥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그거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일 진행하는데 한 번도 죄송함만이다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사 다 했다. 근데 뭐 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뭐 공사 받아가고 음. 하고 있는가 본데. 와 네, 하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저희 에어컨 그때 했잖아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저 아는 지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나 봐요. 보니까 아는 지인 그 아파트 위층에 어디 위에 하여튼 공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만났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에어컨 사장님도 저희는 일단 그때 공사 대금이라고 줬잖아요. 80%를. 근데 에어컨 사장님 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그 사실 이것도 저희 재공사하면서 에어컨 사장님이랑 또 쇼부 봐가지고 에어컨 사장님 절반 부담, 우리 절반 부담해서 돈을 또 냈어요, 저희도. 근데 그 에어컨 사장님이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사기꾼 놈이 역시나 죄송하다는 말 안 하고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바로 웃으면서 이랬대요. 와. 근데 이 사기꾼 인마 이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 팀이 없어요, 딱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일하시면서 술 마시면서 타일 하시는 그분은 좀 오래 되신 것 같고. 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우, 대표님 지금 제가 그때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 엄청 빠져가지고 아직도 지금. 와 이게 인생에 진짜 뭐 2번 다시 겪으면 안 되는 맞죠 네. 일인데 이 세상은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인테리어 계약을 계속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고 업체를 찾고 이제 공사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는 진짜 꼭 좀 확인을 해서 해라라고 혹시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확인하고 꼭 해라. 뭐 그거는 돈보다는 이런 게 좋다. 저희 우선 결론적으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해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이제 견적 차이가 나더라도 뭐 더이름처럼 뭐 면허 이제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뭐 사업장도 물론 방문을 하실 거니까 모든 건 서류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뭐 사업자 등록증은 너무 요즘에 이제 허다하니까 필요하면 회사의 어떤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완납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공사 실적 이때까지 했던 거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당하고 나서 알았는데 키스콘이라는 그 검색 면허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면허 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업체 미팅을 분명히 여러 군데 해보실 건데 이제 뭐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사에 대한 어떤 경험 유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말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사에 대한 어떤 팀 내부적인 어떤 체계를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네. 그래도 저는 뭐든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을 일단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군데 5군데 아마 많이 알아보실 건데 뭐 한 3군데 4군데에서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유독 이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 된다. 맞아. 의심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이제 사기를 당한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엄청 올릴 수 있어요. 아, 맞다. 지금 현재까지도 제일 계속 중요한, 올리거든요. 블로그나 뭐 어. 인스타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팅 그런 하는데 정보가 다가 아니라 그런 것만 보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보니까 돈 주면 다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엄청 잘 해놓은 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더 이름을 선택할 때 이제 그 배운 걸로 AS나 하자 보수 문제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그게 미리 이제 하자 이행 보험이라고 맞죠? 보험증권, 보험증권 같은 거. 하자 네네 이행 그런 보험증권. 거를 발행이 되는지를 발행되는 업체 업체인지 선정할 때 확인을 또 하시고 그 그럼 해주는 좀- 업체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안 해주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건데 이 전문건설 협회에다가 그 저희 부자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거기 박혀 있어요 협회에.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 돈을 담보로 하자이행 보험증권이나 이런 걸 발행을 해줘. 그 돈을 이제 뭐 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막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뭐 1억짜리 집에 뭐 얼마 몇 퍼센트 금액에 한해서 보증서를 발행했으면 그 금액만큼 제가 공탁 거론한 돈을 제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제 그러면 내가 올바르지 않거나 뭐 세금적인 문제가 있거나 내 사업장에 뭔가 문제가 표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행 보험증권, 하자이행 보험증권이 발행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발행 유무도 미리 계약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뭐 배운 걸로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제 더 이룸이랑 계약을 할 때는 오히려 이 체크리스트대로 확인을 하니까 오히려 딱 걸러지더라고요. 남는 업체들이. 그리고 나서 맞아. 이제 견적이 비교가 되는 거죠. 아, 그냥 이거 맞아요. 되고 이거 되고 이렇게 탁탁탁탁 체크가 되고 나니까 그 남은 업체 나머지는 이제 믿고 거르는 거고. 아, 그리고 부산에 여기 조땡모는 절대 안 되는 업체인 거고. 조땡 뭐요? 조땡입니다. 아, 아니면 조땡.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촬영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 저희 회사에도 큰 또 홍보도 또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인테리어를 계획하시거나 또 뭔가 공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익하고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저희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재시공업체를 찾을 때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만 2차 피해가 더 심각하다. 아니 이 사람 사실 사람을 잘 믿지는 못해요. 한 번 당하고 나면 네. 의심병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실 그 우리 이수현 실장님이나 최 이사님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처음부터도 그랬고 그 마지막 잔금 드릴 때까지도 사실은 믿지는 못해요. 의심이 조금 마음을 있었어. 못 네. 내려놔서 의심병이 너무 심해. 근데 참 그래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해해 감사해요. 주시고 네.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잘 찾기를 해야 바랍니다. 되는 거죠. 잘 찾고. 그리고 계약서 쓰실 때도 저희가 표준 계약서라고 쓰기는 썼는데 그 전 업체랑도 뭐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당하고 보니까 거기 내용도 필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날짜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대로 이제 한 공정 끝나면 뭐 어느 금액을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뭐 표준 계약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업체하고 소비자하고 나름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그러니까 좀 뭐 원활히 대도 안 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대도 안 하게 442 뭐 이런 거 저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행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네, 믿었죠. 정말 알 조심하셔야 수가 되고 없으니까. 뭐든 다 된다고 하는 사람 물론 다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 실력이 되면. 근데 일단은 조금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 우리 이수현 실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진짜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진짜. 더 이름 공사할 때 그 부분이 참 좋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관상이 이쁜 거 처음에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안전상으로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하자 뭐 나중에 이제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오히려 뭐 사실 포기가 안 됐던 것도 좀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확실히 좋았던 이제 것 이게 같아요. 이제 그냥 소비자의 입장과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전문가가 봤을 때 분명히 아무리 우겨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수렴할 건 또 수렴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집만 피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또 공사 잘 됐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네네. 그게 너무 좀 감사하고 조금 뭉클했던 게 저희가 공사 끝나고 이제 이선 실장님이랑 최 이사님이랑 저희가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농담 삼아 우리 집 공사 잘 되면 이제 짜장면 제가 사드린다고 그때 이수현 실장님, 실장님이랑 이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저희가 이제 사기를 한번 당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봐도 저희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쁜 집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기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정성대로 이제 잘하는 업체들도 그 말씀 딱 있는데 듣는 순간 이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다 이제 그렇게 보일까봐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름처럼 이제 이렇게 잘 하는 데도 있다. 그렇죠. 이제 정직하게 맞아. 성실하게 잘하는 데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의심병을 조금 맞아. 내려놓게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더 이룬 계약할 때 지금 생각하면 좀 무례하리만큼 그래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 실장님, 이사님 신분증 다 달라.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죄송한 것 근데 같기도 이제, 한데. 근데 이제 사정을 설명을 드리니까 또 흔쾌히 또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더 애착하고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견적을 막 내고 미팅 가면은 거의 저희도 항상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게 이제 나중에 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금액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거. 근데 이제 어필을 저희도 마지막에 해요. 그 마지막이니까 고객님이 편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금액적인 좀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이런 거 다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우리는 원가를 알잖아요. 계속 공사를 하면. 원가를 알고 저희도 워낙 이게 이제 경쟁도 심하고 해서 진짜 생각보다 마진이 엄청 작아요. 저희는 그 마진이 안 그래도 낮게 가는데 일정 더 떨어지면 저희는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이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고객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는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준다고 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하다 보면 와 이거는 원가가 오버되는 수준인데 아무리 우리도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여기저기 아까 업체를 한 번씩 문제가 생기면 바꾼 데 있었을 때 더 저렴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폭은 못 떨어지더라도 뭐 1, 2만 원이라도 쌀 수 있는 업체, 사후 서비스가 좋은 업체, 이런 업체를 계속 관리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원가 이하인데라는 업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진짜 무조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연락 와요. 잘못됐다고 공사가. 그런 문자를 받은 게 많아요. 고객님께서 이제 금액이 싼 데를 선택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금액이 싼 쪽으로 거의 80%는 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저희도 세 군데 네 군데 볼 때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요 사기 확 떨어졌었거든요. 분명히 그 평균적인 금액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낮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행님들 조심하세요. 혹시나 진짜 주위에 누가 리모델링 인테리어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이룸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뭐 더 잘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저희가 알잖아요. 네, 저희가 아는 업체고 저희 믿을 만한 업체고 그리고 이사님, 실장님, 뭐 대표님이나 다 열심히 해주시는 거 이제는 저희가 아니까 얼마든지 사실 추천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나중에 안 좋아서 소비자들 니즈가 다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저희는 할 그리고 의향이 일단 있습니다. 계약하에서 공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왜냐면 중간에 업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맞다.
저희 사실 이제 다른 안 업체 하겠다라는 업체 하다가 나간 데는 잘 안 만다 하더라고요. 일단 공식적인 촬영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온 김에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제가 조금 더 체크해서 혹시나 그런 거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집도 선볼 수 있는 거. 찍어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왜냐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항상 얘기해요. 그 블로그에 우리 집 예쁜 게 다 안 담긴다고. 아, 그래. 이순실 씨 뭐라 해야 되겠다. 아, 아닙니다. 아니 이 영상으로 실장님 좀 담아갈 수 있는 정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